이 핵심 프로젝트거든요. 온콜로지 파운데이션 모델. 이거 암트카 챗GPT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들이 쓰는. 저거를 템퍼스랑 아스트라제네카, 파토스 3명의 파트너가 이제 같이 이제 협동해서 만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암 전용 멀티모달 AI 모델 구축인데 이게 이제 초기 버전 1.0이 공개가 됩니다. 이게 26년 1분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멤버십 영상으로 다루려다가 시장 상황도 그렇고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멤버십 영상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보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멤버십 영상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가 상승하고 나스닥도 뭐 2% 상승하고 러셀도 1%가 상승하는 대상승장. 이때는 뭐 죽은 주식도 원래 살아나야 정상이거든요. 한 번은 이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오늘 같은 날 템퍼스가 하락을 하고 있어서 많이들 실망하셔서 오늘 손절 아마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기술적 지표인 RSI도 굉장히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봐도 다 깨고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뭐 대부분 수익이 다 되돌림 돼가지고 템퍼스 주주분들이시라면은 좀 많이 화가 나고 빈정이 상한 하루일 수 있습니다. 저도 템퍼스 비중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빈정 상하는 거는 당연하고 저도 힘든 기간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좀 팔기 전에 보시고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우선 지금 하락하거나 말거나 기간 매수량은 최대치입니다. 상장 이후에 기간 매수세가 지금 가장 높을 때예요. 또 이때 잠깐 빠졌다가 한순간에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12월 매수한 기간들 보니까 많이 매수했더라고요. 70불 막 이렇게 하락 내려왔을 때서부터도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이건 실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의 시차는 차이가 있지만 12월 초까지는 기관들이 산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추가 매수한 것도 확인이 되고 새롭게 들어와서 물량을 많이 늘린 기간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기간이 뭐 얼만큼 사고 좀 얼마나 팔았는지 그런 것들은 좀 주간 뉴스 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시장은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24년 차트 따라서 25년도 이렇게 연말은 하락으로 안 좋게 마감될 거다. 이런 전망이 있고요. 아니다. 이제 좀만 기다리면 다시 산타 온다.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이제 막판 10일이 오른다. 이게 한 70%? 그 확률로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12월을 보면 중반, 후반까지는 이렇게 빠지다가 이제 여기 후반 막판 10일 이렇게 끌어올린다. 이 확률이 70%가 넘는다라는 시장 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저는 상승론자인 롱돌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 의견을 좀 더 기대하고 신빙성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만 좀만 참아보면 그래도 산타가 올 수도 있다. 지금 잠깐 무슨 사고가 생겨가지고 못 오고 있는데 좀 이제 좀 있으면 막판 10일 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럼 이제 템퍼스 지금 아무 뭐 소식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시장이 빌빌하면서 계속 하락하니까 사람들이 떠나죠. 근데 이제 기대할 거는 4분기 실적 발표거든요. 이거 실적 발표 예상 영상도 따로 찍긴 할 건데 여기서 한번 좀 다뤄보자면은 왜 4분기까지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이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예약되어 있는 최대 규모의 부킹이 있습니다. 이거 3분기 실적 발표 때 말했던 예약 수주거든요. 약 2천억 원 규모가 있어요. 이게 이제 4분기부터 발현되는 거거든요. 4분기 때는 쌓여있는 수주 발표도 있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가장 큰 역대급 실적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와야지만 얘네들이 말한 가이던스에 충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실적 중에 가장 잘 나와야 4분기 실적이 가이던스에 맞춰지고 25년 연간 가이던스가 충족이 됩니다. 근데 가이던스보다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럴 확률은 좀 낮다고 봐요. 왜냐면 템퍼스가 아시겠지만 가이던스 자체를 보수적으로 잡는데 얘네들이 지금 2분기, 3분기, 1분기 때도 그랬나? 계속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했어요. 그리고 3분기 때도 4분기, 1년 전망치를 상향했습니다. 가이던스를. 그거 자신 있다는 소리거든요. 자신 있다고 말하기도 했고. 근거로는 템퍼스가 3분기 실적 발표 때 데이터 라이선싱 부분에서만 1.5억 달러 신규 계약을 따냈다고 밝혔어요. 이건 예약 수주여가지고 3분기 때는 당연히 적용 안 된 4분기 때 적용될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수준은 바로 매출로 잡히지 않고 시간이 걸리는데 3분기에 따낸 대규모 계약들이 본격적으로 매출 전환이 되는 시점이 바로 4분기입니다. 이미 따놓은 돈이라 장부에 찍히는 것만 4분기에 찍힌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연간 가이던스 상향입니다.
25년 경영진이 전체 매출 전망치를 상향을 했어요. 확신이 있다는 소리죠. 만약에 좀 불안했으면은 상향을 안 했겠죠. 그대로 그냥 가겠죠. 그리고 그것도 얘는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거거든요. 실적 발표 전에들 거도 한번 쭉 보면은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템퍼스는 연간 매출 가이드라인을 12억 6,500만 달러로 높였고 1분기부터 3분기 누적 실적을 고려할 때 이 가이던스를 맞추려면 4분기 매출은 최소 340밀리언에서 350밀리언 이상이 나와야 돼요. 경영진이 자신있게 숫자를 올렸다는 거는 4분기에 들어올 대규모 매출, 저 예약 건수랑 아스트라제네카 건까지 합쳐서 자신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에비타 흑자 전환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인데 3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조정 에비타 흑자가 됐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했는데 하필이면 재수도 없지. 이날 AI 버블 밸류에이션 이슈가 터지면서 이날이 첫째 날이었거든요, 거의. 그러면서 그냥 8% 내리 꽂아버렸죠. 시장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게 조금만 빨리 나오던가 아예 좀 늦게 나왔으면은 좀 늦게 나오면 안 됐을 거야. 아마 조금만 더 빨리 나왔더라면은 또 한 번에 큰 상승을 보고 거기서 하락을 맞으면서 조금 어느 정도 이거보다 위에 지금 존재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좀 아쉬워요. 이 상승분이 하나도 들어가지 못한 폭락이기 때문에 더 뼈아픈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실망해서 떠난 분도 당연히 많죠. 그리고 이제 매출이 늘어날수록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영업 레버리지 구간에 왔거든요. 투자금이 많아가지고 이랬는데 이게 거의 좀 끝나가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익이 좀 증가할 수 있는 이런 레버리지 지레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걸 기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절성도 좀 있는데 4분기는 진단 테스트 수요가 계절적으로 가장 높은 시기예요. 연말에 검사 물량이 몰리면서 발생하는 높은 마진이 4분기 이익폭을 크게 키울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꼭 봐야지 뭔가 좀 판가름이 날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락해서 버텼는데 여기서 이제 빈정상에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해서 던지면 이게 진짜 아깝죠. 그냥 4분기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많은 지금 26년 초인데 이런 것들도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할 게 이 실적만 있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상반기 좀 기대해 볼 법 하거든요. 그게 실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뒤에 가서 마지막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시장의 본격 가동인데 소프트뱅크와 합작한 SB 템퍼스 행보도 4분기 실적의 업사이드 추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아직 이렇게 완벽한 건 아닌데 이것도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더 추적을 해봐야 돼가지고 이건 이제 실적 예상하는 영상 찍을 때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알아보고 영상으로 좀 다루도록 할게요. 그냥 체크 포인트로만 봐주세요. 25년 하반기부터 일본 내 주요 병원들과 데이터 파트너십이 본격화되었는데 4분기에 일본 시장에서 첫 대규모 데이터 라이선싱 매출이나 서비스 수주 소식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는 미국 외 시장에서 확장성을 증명하는 강력한 재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식 가동이 25년 10월 1일부터 SB 템퍼스 이름으로 일본 내 정밀의료 서비스가 공식화되었고 여기서 발생하는 데이터 라이선싱 매출이 4분기 실적 때 기타 매출이나 관계사 기여분으로 처음 등장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게 왜 3분기 때 그렇게 언급이 많이 없었냐면은 10월 1일부터 이게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면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제 소프트뱅크랑 합작으로 일본의 법인을 세운 거는 이제 템퍼스 투자자시면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게 이제 합작 법인을 세운 다음에 호니카 미놀타라는 암 유전자 관련해서 하고 있는 일본 내 기업을 사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3분기 종료되는 9월 마지막 날에 이제 체결이 돼가지고 10월 1일부터 됐기 때문에 이제 시작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분기 매출이 찍힐 거라고 보고 있는데 뭐 정확한 언급이나 아직 뭐 확실한 게 없어가지고 이제 체크 포인트로만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매출 인식의 원리를 좀 따져보면은 데이터 라이선싱 계약은 보통 배분 인식 방식을 따르는데 만약에 1.5억 달러 계약이 3년짜리 계약이면은 매달 약 416만 달러씩 매출로 잡힙니다. 3분기 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영원이거나 아주 일부만 반영되었고 4분기는 3분기에 따낸 대규모 계약들이 처음으로 온전하게 3개월치 매출로 찍히는 분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적 효과인 아스트라제네카 계약 2억 달러와 3분기 신규 계약 1.5억 달러가 겹치면은 4분기 매출은 3분기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할 구조적인 근거가 생겨요.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4분기가 얘네는. 그리고 얘네는 후반 집중형 구조인데 템퍼스 경영진은 컨퍼런스 콜에서 이 예약 물량들이 시간이 갈수록 매출 기여도가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고 언급했고 계약 초반보다 모델이 고도화되고 데이터 전달이 본격화되는 4분기와 26년으로 갈수록 매출 인식 규모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게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가장 강력한 근거인데, 지금까지 해온 거나 뭐 회사 특성상 뭐 여러 가지를 볼 때 상회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실적 예측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기관에서도 맞추기 힘들고 다 틀리는 경우도 많고 또 다른 변수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100%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확률적인 접근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3분기 예약 물량과 아스트라제네카 효과랑 계절적 성수기 때문에 포인트가 있다. 이제 핵심을 요약하면서 후반부에 얘기하려고 했던 게 이 핵심 프로젝트거든요. 온콜로지 파운데이션 모델. 이거 암트카 챗GPT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들이 쓰는. 저거를 템퍼스랑 아스트라제네카, 파토스 3명의 파트너가 이제 같이 이제 협동해서 만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암 전용 멀티모달 AI 모델 구축인데 이게 이제 초기 버전 1.0이 공개가 됩니다. 이게 26년 1분기예요.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2억 달러, 약 2,700억 원 규모의 데이터 라이선싱 수수료를 확보했습니다. 데이터 상업적 가치가 일단 증명이 됐고 이걸로 이제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장 모멘텀인 4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근거는 수주잔고 매출 전환, 흑자 구조 진입, 가이드라인 상향입니다. 그리고 소뱅이랑 5대 합작법인 설립하고 일본 현지 업체인 코니카 미놀타렐름을 인수했습니다. 9월 30일에 자회사로. 그래서 4분기 10월부터 일본 내 주요 병원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매출 및 검사 수익이 장부에 처음 찍히기 시작합니다. 이건 4분기 때 실적 발표 나와봐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론상으로는 찍혀야 맞아요. 그럼 이제 실적보다 훨씬 중요하게 봐야 될 수도 있는 합동 프로젝트를 한번 볼 텐데, 온콜로지 파운데이션 모델이거든요. 이제 암 분야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멀티모달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는 소프트웨어 데이터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이제 챗GPT와 같은 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때 그 대상을 암 데이터에 특화시킨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일반 챗GPT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 나와 있는 정보들, 데이터들만 구성돼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사서 뭔가 학습을 시키던가 디즈니랑 이렇게 협업하듯이 그렇게 협업을 하던가, 그런 저작권 데이터나 좀 접근하기 힘든 데이터들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 GPT 같은 모델들은 이제 이 종양학 데이터에서는 세계 최고이자 양질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템퍼스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적으로. 그래서 핵심 가치는 템퍼스가 보유한 방대한 환자 데이터, 임상기록, 유전자 데이터, 영상 데이터 등 700만 건 이상을 학습시켜서 암의 생물학적 패턴을 찾고 새로운 약물 타켓을 발견하는 것이 목표로 나온 모델입니다. 다들 챗GPT가 나오고 이제 그 AI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면은. 그게 이제 이슈가 되고 막 붐업이 되니까 그 뒤로 AI 주식들이 미쳐 날뛰듯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기관들은 이런 거를 보면서 매집하고 일부러 좀 누르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음모론적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당연히 그냥 기본슬에 올라야 될, 왜 그러냐면은 템퍼스는 되게 이제 민감도가 높아요. 지수나 시장에 있어서. 이게 지금 무슨 수치인지는 모르겠는데 템퍼스가 5거든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5면은 엄청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1 오르면은 얘는 5가 올라야 되는 그 뜻입니다. 거의 5배라고 보시면 돼요. 지수 5배. 근데 지수가 올라도 안 오르고 내려가고, 좀 오르려면은 어디서 뭔가 누르는 물량이 계속 누르고, 찍어 누르면은 그걸 빈정상에서 던지는 물량이 있고, 근데 또 그걸 누구는 받아요. 받는데 기간 보유량이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어쨌든 그거 던진 거 기관이 받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오를 법도 한데 또 오르진 않습니다. 또 웃긴 거는 되게 폭락이 나오면은 다른 것보다는 좀 덜 떨어져요. 뭐 가끔은 오를 때도 있고, 하여튼 이상하게 움직여요. 좀 시장과 안 맞게 비이상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빈정 상한 모멘텀들을 많이 느껴서 그냥 던지는 경우도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화도 나고 도저히 이해도 잘 안 되거든요. 회사에는 나쁜 소식이 지금 제가 계속 추정을 하고 있지만 없거든요. 좋은 소식들만 간간히 뜨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 이제 템퍼스 데이터의 역할, AI 관련 어플인지 기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자체는 AI 모델 소프트웨어 엔진 개발입니다. 다만 이 모델이 완성되면 템퍼스의 기존 서비스인 템퍼스1과 같은 AI 비서나 모바일 앱, 그리고 의사들이 사용하는 분석 플랫폼에 탑재되어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용될 예정이에요. 이 템퍼스의 탈식별화된 종양 데이터가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됩니다. 템퍼스는 이 데이터와 모델 개발의 대가로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약 2억 달러, 아까 말씀드린 하나 약 2,700억 원의 수수료를 받는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 협력은 25년 4월에 대대적으로 발표되었고 현재 25년 말 시점에 12월 19일 기준입니다. 다가오는 26년 1분기 이 프로젝트의 초기 결과물 도출이나 모델의 첫 번째 버전이 각 파트너사인 아스트라제네카나 파토스에 공유되어서 실제 신약 개발 프로세스에 적용되기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제 얘네들은 이거 갖고 뭐 신약 만들고 임상하고 이런 걸로 씁니다.
템퍼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앱에 적용해서 의사들 실제 의료 현장에서 쓰고요. 그러면서도 또 데이터가 쌓이고 이제 선순환이 굴러가는 거죠. 정리해보자면은 암 정복을 위한 거대 AI 엔진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거고, 형태로는 기계가 아니고 AI 소프트웨어 모델입니다. 하지만 향후 앱이나 기기 내에 AI 비서 형태로 구현될 거예요. 참여사 역할은 템퍼스 AI는 학습 데이터 제공 및 모델 개발 주도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자금 지원 및 임상 신약 개발 역량 투입이고, 파토스는 템퍼스의 플랫폼을 활용한 모델 구축 협력에 있습니다. 여기서 불어오는 리스크가 하나 있었는데 매출 투명성이에요. 창업주가 세운 파토스와의 거래로 인한 매출 부풀리기 논란이 있어요. 이거 공매도한테도 공격 당했죠. 이제 이거 템퍼스 창업자인 에릭이랑 공동 창업을 하고, 이게 이제 비상장 회사인데 여기에 에릭이 많은 돈을 또 투자해 놨어요. 근데 이 둘이서만 했으면은 지들끼리 돌려먹네 또 이러면서 AI 시장 전반에 걸친 자기들끼리 돌려가면서 매출 돌려준다, 매출 부풀린다, 이런 오해가 많이 받을 수 있었고 공매도한테도 공격을 당했는데, 여기서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큰 빅파마 대기업이 제3자로 참여함으로써 데이터의 실질 가치와 신뢰성을 확보해 줬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문제 없다고 보고, 시장에서도 뭐 문제 없다가 중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공매도에서 걸고 넘어질 때 이것도 같이 너네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걸고 넘어진 이야기죠. 지금 좀 말도 안 되는 하락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 어차피 고점에서 여기까지 떨어졌으면 여기서 뭔가를 하기에는 이미 좀 늦었거나 너무 아쉽죠? 어차피 우리는 100불 뭐 이렇게 짧게 보고 들어온 게 아닌 분들이 꽤 많을 텐데, 이 종목은 나가더라도 제 영상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만 더 버틴다면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4분기에 이런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과 26년 상반기 1분기 이런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템퍼스 주주시거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